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 바이오의학과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박사호 연구원 김지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 발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이제 우리 관계자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사스코브2의 지속적인 변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체 기반의 혁신적인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총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제 SARS-CoV-2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하는 RBD에 이제 서로 다른 에피톱을 표적하는 이중항체를 개발해서 하는 연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리셉터 바이닝 도메인과 퓨전 펩타이드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 그 다음에 헵타드 리피2라고 하는 펩타이드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항체에 융합시켜서 이중 기능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효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비2를 어떻게 이제 중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를 이제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계속해서 항체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항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체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포맷으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IgG라고 하는 형태의 항체인데요. 항체 같은 경우는 몸 안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실제로 이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몸 안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도 이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잘 알려진 IgG 폼에 대해서 폼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IgG 같은 경우에는 variable region과 constant region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특이적으로 이제 결합하는 부위는 이렇게 variable region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변화하는 부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다양한 항원이 존재하는데, 이제 단백질에는 항원이 존재하는데, 여기 부분이 변화해 가면서 그렇게 다양한 항원에 대해서 표적할 수 있는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스턴트 리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하지 않는 부위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항체의 다양한 이제 반감기라든지 이펙터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체 같은 경우는 정말 타겟 스페시픽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몸 안에서 체내 반감기가 굉장히 길다는 점, 그리고 인간 항체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굉장히 면역원성이 낮고 독성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항체를 가지고 다양한 이제 연구들과 이제 치료제 또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캔서, 제 항암 치료제로서 항체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오토이민 디지즈, 예를 들면 이제 관절염이죠. 그래서 관절염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카디악 디지즈, 그다음에 메타볼릭 디지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감염병도 마찬가지지만 감염병에 대해서 진단을 할 때도 항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이러한 이제 감염병에 있어서 감염병의 치료제로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사스코브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코비2는 이제 2019년에 처음 우한에서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크기는 약 80에서 220 나노미터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한 계열입니다. 그래서 사스코비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 구조를 살펴봤을 때 스파이크 프로틴과 뉴클레오 캡시드 프로틴, 그 다음에 지노믹 RNA를 갖고 있고 멤브레인 프로틴과 엔벨롭 프로틴 이런 형태로 이제 구조를 가르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변이들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감염을 이제 일으킬 때 시작되는 부분으로 이제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돌기 형태로 나와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프로틴을 좀 형태를 좀 살펴보면 S1 도메인과 S2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S1 도메인 같은 경우는 NTD, N-터미널 도메인이 이제 있고, 그 뒤에 이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하는, 어,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호스트 셀에 있는 리셉터와 바인딩하는 도메인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수용체 결합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이제 호스트라고 하는 인간의 이제 ACE2 ACE2 리셉터의 바인딩을 그 결합을 통해서 인펙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인펙션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S2 도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퓨전 프로틴과, 퓨전 펩타이드 또는 퓨전 프로틴과, 그 다음에 이제 펩타이드 리핏이라고 하는 펩타이드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게 퓨전을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우한에서 발생하고 저희도 물론 모든 사람분들께서도 다 이제 겪으셨겠지만 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하고 다양한 확진자와 사망자와 발생국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일반적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빠르게 이제 치료제를 만든다거나 백신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극복을 해 나가는데요. 이제 사스코비2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변이들이 그러니까 전파가 되면서 호스트에서 호스트로 넘어가면서 이제 변이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까지도 이제 무력화 시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2019년에 처음 이제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알파 베리언트가 나오고, 베타, 감마, 그 다음 델타 베리언트, 그 다음에 오미크론 베리언트가 나오고, 현재도 이제 오미크론 서브 베리언트라고 하는 이제 뭐 XBB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EG 그런 변이들이 현재도 사회에 이제 반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이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화급력이 이제 크라이시스를 발생시키는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먼저 이제 이 사스코비2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펙션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럴 어태치먼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구조를 좀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하는 부위가 휴먼 호스트 리셉터인 ACE2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바이러스와 결합을 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이러한 프로티에이즈에 의해서 S1과 S2가 클리비지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클리비지가 일어나게 되면 퓨전 펩타이드라고 하는 이 부위가 호스트 셀 멤브레인에 앵커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앵커링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프로세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HR1 펩타이드와 HR2 펩타이드가 이렇게 6 헬리컬 번들이라고 하는 어 6개의 이제 번들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바이러스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멤브레인을 끌어당기게 되면서 호스트 멤브레인과 퓨전이 되면서 인펙션이 일어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제약사들과 그 많은 연구 그룹들이 이러한 바이럴 어태치먼트를 막기 위해서 리세터 바인딩 도메인에 타겟하는 항체를 많이 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특정 RBD에 바인딩하는 항체를 개발했을 때는 정말 좋은 우수한 효과, 중화능과 이제 치료능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변이가 발생하면서 리세터 바인딩 도메인 또한 여러 가지 뮤테이션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이제 항체 치료제들 또는 백신들이 이제 많이 무력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위는 이 퓨전 펩타이드 부분인데요. 이 바이럴 퓨전이 처음에 이제 퓨전 펩타이드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퓨전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변이들 중에서도 다양한 변이들이 발생함에도 이 퓨전 펩타이드는 굉장히 컨서베티브한 보존적인 이제 그 서열을 갖고 있어서 상동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다양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위를 제가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위는 이제 그 퓨전 코어를 이루는 아까 말씀드렸던 6 힐리컬 번들인데요. 여기 HR1과 HR2가 만들어서 생기는 6 힐리컬 번들 포메이션을 막기 위한 이러한 것 전략을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R2 자체도 정말 많은 다양한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온 모든 변이에 상동성이 100%로 알려져 있어서 다양한 변이에도 취약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이럴 어태치먼트 이니비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다양한 제약스들과 연구그룹에서 개발했던 항체 리셉터 바인딩을 표적하는 항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이제 퓨전 펩타이드를 타겟하는 항체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HR2 펩타이드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HR1과 바인딩을 하면서 미리 바인딩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HR1과 2가 그 결합하지 못하고 이러한 식실리컬 번들을 만들지 못하는 형태로가 돼서 이제 퓨전을 막는 그러한 전략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스코브2 RBD에 상이한 에피톱을 표적하는 이중항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팀은 이제 휴먼 신세틱 SCFV 엔티바디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완전 인간 항체 기반의 항체 라이브러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표적하는 항체들을 이제 바이오 패닝이라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항체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그 다음에 정제하고, 높은 퓨리티로 얻어낸 다음에, 다양한 펑셔널 애널리시스를 진행을 하고, 바이오케미컬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의 다른 부위를 잡는 항체 두 개를 최종적으로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가장 우수한 중화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이제 에피톱이 서로 상이한 항체 두 개를 선별을 했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제가 그 초기 바이러스가 출몰되었을 때 당연히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변이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단클론 항체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변이에 덜 취약한 이제 항체를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브로드하게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을 이제 매스킹하게 되면 단클론 항체보다는 더 우수하고 기능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변이에 덜 취약할 거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서로 다른 에피톱을 쾌적하는 두 가지 항체를 가지고 1번 항체는 IgG 형태로 그다음에 2번 항체는 라이체인 엔터미너스에 링커를 붙여서 SCFV라고 하는 이제 VH와 VL로만 이루어져 있는 작은 이제 25kDalton 정도 되는 사이즈의 항체를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이렇게 이중 항체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항체 두 개와 사실 이제 타입 A와 타입 B를 두 가지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타입 A 같은 경우는 FC 끝부분에 이제 링커를 통해서 SCFV를 2번 항체를 접합해서 만들었고 B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터미너스에 연결한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쿠아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그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와일드 타입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카파까지 이런 다양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얼마나 잘 결합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다시피 이제 1번 항체 또는 이 모항체보다 이제 B 형태로 만든 이 이중항체가 굉장히 우수한 어, 결합능을 보여주고 디소시에이션도 정말 굉장히 되지 않는 서브내노몰라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저희가 이제 결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효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항체들, 모항체 두 개와 모항체 칵테일, 그 다음에 이중항체로 제작했을 때 어떻게 그 효능이 보여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수도바이러스 어세이를 이제 확립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BSL 3에서만 이제 BSL 3 연구가 그 실험실에서만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BSL 2에서도 그 활용이 가능한 렌티바이러스나 이제 MLV를 이용해서 수도바이러스를 제작을 하고 다양한 변이에 대해서 제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 효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모항체 1번은 파란색으로, 2번은
보라색으로, 그다음에 컨비네이션은 노란색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제작한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와일드 타입, 그다음에 여기엔 DUBSRG 변이,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카파 변이입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빨간색을 봐주시면 뉴트럴라이제이션 포텐시가 확실히 컨비네이션보다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낮게는 12배부터 어떤 변이에서는 40배까지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정말 칵테일보다 이중항체가 왜 이렇게 좋은지 정말 의아도 했고 이제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좀 더 이러한 메커니즘 그 MOA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바이러스로 1차적으로 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실제 그 코로나 사스코비2 와일드 타입 바이러스와 델타 변이에 대해서 인비트로로 이제 중화능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중화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CP, 사이토패스 이펙트 또는 이제 플렉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세이를 진행을 했고 이후에 바이럴 엔벨롭 진을 PCR을 통해서 퀀티피케이션 해서 중화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 내노몰에서 거의 컴플리트 이니비션을 보여주고 델타 변이에서는 정말 서브 내노몰라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중화능을 보여주는 것까지 인비트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비보에서도 정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휴먼 에이스트가 과발현되어 있는 인간화 마이스를 이용을 했고요. 이제 인간화 마이스의 와일드 타입 또는 델타 베리언트를 이제 각각 인펙션을 시킨 다음에 3시간 뒤에 항체를 이제 투여를 해서 6일까지의 행동을 관찰을 하고 6일 뒤에 세크리파이스를 해서 얼마나 저희 항체가 바이러스 중화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일 뒤에 확인을 했을 때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는 무항체를 30mg per kg로 대조군으로 투여를 했었고 이제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저고의 농도로 5mg per kg, 30mg per kg로 투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이진, RDRP진 둘 다 바이러스 진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퀀티피케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이중항체를 투여한 그룹에서 굉장히 우수한 중화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델타에서도 마찬가지로 30mg per kg로 투여했을 때는 거의 컴플리트한 이니비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일 뒤에 이제 세크리파이즈 하고, 그 다음에 한쪽 팬은 이제 그 바이럴 타이터를 결정하기 위해서, RT-PCR로 바이럴 타이터를 결정을 했고, 다른 쪽 팬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 팬은 이제 그 히스토패톨로지컬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실제로 육안으로 이 바이러스의 중증도가 어떻게 감소가 되는지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PBS 처리군과 이제 모항체 처리군, 그 다음에 이중항체 저고 처리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얼만큼 혈구세포들이 침윤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그 부종이, 이디마가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통해서 패솔로지컬 스코어를 이제 구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30mg per kg를 투여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중화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중항체가 말 그대로 두 가지 상이한 에피톱을 표적하는 항체를 가지고 이중항체를 만들었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칵테일로 이용하는 이제 각각의 항체를 처리하는 것보다 이중항체를 처리했을 때 이렇게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지를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크라이오-EM 베이스의 이제 스트럭처 애널리시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오-E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자현미경으로 초저온에서 수백만 개의 파티클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라이오엠을 통해서 저희가 제작한 그 이중항체의 팹 부분과 SCFV가 어떻게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을 하는지 구조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했을 때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경우는 트라이머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가지의 스파이크가 이제 같이 결합하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데
저희가 제작한 이중항체가 1번 스파이크에 붙고 1번 항체가 1번 항체 SCFV가 2번 스파이크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프로토머라고 하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중화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예상했다시피 이 에피톱이 서로 다른 부위를 이제 결합하는 항체를 제작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단클론 항체보다 브로드하게 결합을 하는지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1번 항체 에피톱과 2번 항체 에피톱이 굉장히 길게 그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을 매스킹하고 그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 원래 호스트 셀 리셉터와 결합하는 이제 휴먼 에이스트와 결합하는 부위를 정말로 전체적으로 매스킹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제작한 이제 이중항체는 이 크라이엠으로 확인을 했을 때, 약 20만 개의 파티클 중에 15만 개의 파티클이 풀리 오픈된 스파이크 단백질에 이중항체가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풀리 오픈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스파이크 단백질은 트라이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컨퍼메이셔널 체인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 모두 다 이제 각각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다운 형태의 이제 컨포메이션을 갖고 있었을 때 fully closed state라고 얘기를 하고 한 개가 오픈돼 있을 때 또는 두 개 오픈, 세 개가 오픈돼 있을 때 해서 3 오픈 스테이트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연상에서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가 거의 약 그 변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90%가 fully closed state로 존재하고 이제 1 또는 2 또는 fully open state에 대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약 10%, 조금 약간 변이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0% 정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자연상에서도 이렇게 클로즈 스테이트가 굉장히 우세하다는 의미는 이렇게 굉장히 안정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처리했던 이중항체를 처리했을 때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풀리 오픈 스테이트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게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풀리 오픈 스테이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제 구조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디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는데요. 여기 이쪽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클로즈 스테이트에서 하나가 오픈이 됐을 때 이제 호스트 셀 리셉터 또는 항체가 이제 결합하게 되고 또 하나가 오픈되면서 풀리 오픈 스테이트가 됐을 때 가장 높은 이제 불안정성을 갖게 되면서 디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파이크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유도를 해서 우수한 중화능을 보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그래피컬 서머리인데요. 이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스파이크 단백질 내에 서로 다른 두 부위를 표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클론 항체보다 더 우수한 중화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2023년에 엔티바이럴 리서치에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부분을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다음 전략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을 타겟하는 항체와 이제 퓨전 펩타이드를 표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럴 퓨전에 가장 첫 번째로 발생하게 되는 이제 퓨전 펩타이드가 있는데 그 퓨전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약 18개의 아미노산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위는 사스코브이1부터 우한, 그다음 지금까지 나온 다양한 변이에 대해서 상동성이 100%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이를 타겟하는 항체와 RBD를 타겟하는 항체를 이중항체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효능이 보여지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약 15개, 18개 정도 되는 펩타이드에 바이오패닝을 결합한 항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바이오패닝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결합력이 우수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약 8내노몰로 약 수내노몰로 정도로 되는 이제 어피니티를 갖는 항체를 발굴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1에서 말씀드렸던 1번 항체와 같이 결합을 해서 이중항체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항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했던 이제 펑셔널 애널리시스죠. 그래서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CP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진 퀀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중화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모항체보다 이중항체로 만들었을 때 굉장히 중화능이 서브내노몰라에서도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슈도바이러스 어세이를 통해서 디글사지부터 카파 변이까지 굉장히 우수한 모항체보다 증가된 효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인비보 에피커시를 확인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델타 베리언트를 먼저 감염을 시키고 3시간 뒤에 이중항체를 저고농도로 투여했을 때 효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이중항체를 투여했을 때 굉장히 바이럴 타이터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도 그 혈구세포 또는 이제 이디마가 관찰되지 않는 것을 두 가지 농도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바이럴 퓨전이 일으키는 퓨전 펩타이드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를 제작을 해서 두 가지 메커니즘을 이제 억제를 시켰을 때 더 우수한 효능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은 결과는 2023년 Frontiers in Immunology에 그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전략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HR2 펩타이드를 이제 항체에 그 퓨전을 시켜서 제작한 이중항체입니다. 이 HR1과 2, 이 HR2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 있는 HR1과 2에 있는 부위가 이제 서로 간에 결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실리컬 번들, 이제 퓨전 코어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그 바이럴 퓨전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R2 펩타이드를 항체에 연결하게 되면, 여기는 HR2 펩타이드가 HR1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사스코브2가 갖고 있는 엔도지니어스한 이제 HR2와 결합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중화능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약 그 30개 정도 되는 아미노산을 이제 두 개로 이어가지고 그 한 개 또는 두 개로 이제 모항체에 이제 접합을 시켜서 엔지니어링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KD 결합력을 확인했을 때 두 개를 이었을 때 가장 우수한 결합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슈도바이러스 어세이를 통해서 와일드 타입부터 그 델타 카파, 오미크론 1과 2, 그 다음에 오미크론 BA.2의 하위 변이인 크라켄 XBB 시리즈와 이제 사스코브1에도 이제 다 같이 중화능을 확인했는데, 이때 모두 이제 두 개로 접합한 이중 기능 항체가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인비트로에서 중화능을 확인했을 때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0.5나노몰에서도 이제 1나노몰 전후에서 이제 풀리 이니비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비보 에피커시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같이 5mg과 30mg per kg일 때 거의 컴플리트한 이니비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조직병리학적 검사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베리언트의 그 중화능이 있는 항체를 가지고 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오미크론 스페시픽한 항체를 선별을 하고 두 가지 HR2를 접합한 플랫폼으로 제작을 했을 때 굉장히 마찬가지로 수도바이러스 이제 BA.2, XBB 1.5, 그다음에 1.16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그 변이에도 굉장히 우수한 중화능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제 2024년 JMV 저널에 이제 투고를 해서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요.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을 표적하고 그다음에 HR2가 이제 이 식실리컬 번들을 만드는 것을 이제 이니비션 하면서 이제 향상된 중화능을 보이고 다양한 변이에서 또 계속적인 이제 그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변이들이 발생하면서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어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사회에 있지만 정말 치료를 지금은 당장에 정말 급하게 하진 않고 마치 감기같이 이제 인 것처럼 이렇게 견디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정말 나중에 언젠가 또 한 번의 이러한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변이가 나왔을 때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면 정말 빠르게 대응을 하고 이러한 치료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 랩 이제 혁신항체 연구실인 이제 이성묵 교수님 지도 교수님 지도하에 진행이 되었고요. 다양한 이제 그 연구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의 이제 허은 교수님과 연세대학교의 조현수 교수님, 그다음에 이현기 박사님, 그다음에 분당서울대병원의 이호영 교수님, 그다음에 오송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우주랑 박사님, 그다음에 바오밥 AI 바이오의 김한성 박사님, 그다음에 HLB 바이오스텝의 김석호 박사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